또 하나 논란이 된 조항이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이슈, 거래소의 지분을 소유 분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대체거래소 수준으로 소유 분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율 방안을 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해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한다고 했고요.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15에서 20%로 둔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내용이 법제화된다면 운영 중인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가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두나무를 제외한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는 최대주주 지분이 이미 과반을 넘고요. 두나무도 최대주주인 송치영 회장 지분율이 25.5%로 정부가 제안한 기준을 초과합니다. 코인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달하는 코인 사이트 시간입니다. 지난해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작성한 조율안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내용과 현실화 가능성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벨 최명용, 노윤주입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을 담은 정부안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 정부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확정된 정부안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를 담은 문서가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정부안이 어떤 방향으로 작성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포함이 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은행은 은행법이 있고 또 자본시장에는 자본시장법이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시장 정의를 내리고 규율하는 업권법이 필요한데요. 그간 국내에서는 업권법이 부재했고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안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담기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 초쯤에 지니어스 액트라고 미국의 그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꽤 늦게 한국에서는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업권에서 제일 관심을 가진 게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일 건데 한국은행에서는 꾸준히 은행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회나 IT 업계에서는 금융권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죠? 네, 정부는 먼저 은행 주도 컨소시엄의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가자라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은 은행권이 지분 50% 플러스 1주를 가진 형태를 말합니다. 이 컨소시엄에서 기술 기업이 최대 주주 지위를 가져가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리해보면 4개 은행이 모여서 15%씩 60%의 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40%의 지분을 기술기업이 30% 정도 취득하면 일대 주주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추후 상황을 고려해서 기술기업의 참여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아뒀습니다. 은행권을 통해서 개입은 하되 민간의 자유는 주겠다. 뭐 이런 게 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네, 조율안이기 때문에 이견을 최대한 조율하는 방향으로 우선 담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으로 보자니 그런 발행을 희망하는 IT 기업들에게는 제약이 크고 그냥 일반 산업으로 보자 그러면 은행에게 제약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은행법 감독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것을 추가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하고 은행법하고 둘 다 이런 개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또 하나 논란이 된 조항이 있죠.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이슈. 거래소의 지분을 소유 분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가 대체거래소 수준으로 소유 분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율 방안을 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해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고요.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15에서 20%로 둔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 내용이 법제화된다면 운영 중인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가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두나무를 제외한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는 이미 최대주주 지분이 과반을 넘
남고요. 두나무도 최대 주주인 송치영 회장 지분율이 25.5%로 정부가 제안한 기준을 초과합니다. 정부 제안이 지금 20%인데 그걸 조금 초과하는군요. 네. 네. 또 하나 주목을 받은 것이 정부가 예시로 들었던 대체거래소의 기준인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수관계인 포함 대체거래소 주식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정부, 공모펀드, 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서 30%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업계에서는 갑작스런 소유 분산 제한도 충격적이었고 결국 은행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빗썸이라든가 코인은 다 과반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다 사기업이잖아요. 사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또 두나무도 25% 중에 5%포인트를 예컨대 강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시장 질서, 기본법 이런 거에 재산권 침해 이런 이슈까지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가상자산거래소가 모인 협의체인 닥사에서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안이 어쨌건 이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장 판도는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50% 정도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종 입법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혁신을 저해야 한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안의 내용 대다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하고 지분 제한 내용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거래소 지분 제한 관련해서는 야당까지 가세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여야가 다 반대하고 있으면 입법 과정에서 뭔가 변화는 있겠네요. 네,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 텐데요. 최대 쟁점 두 가지 중에서 은행 주도 컨소시엄은 받아들이고 거래소 지분 제한은 제외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은행들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텐데 물밑에서 각자 컨소시엄을 꾸리려는 그런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처음 윤곽을 드러낸 건 하나금융입니다. 지주 차원에서 IM금융, BNK금융,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MOU를 맺고 컨소시엄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면 경쟁적으로 진영을 꾸릴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예상하십니까? 하나금융에서 먼저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을 보여준 만큼 또 신한, KB, 우리 등 다른 금융지주들에서도 분명히 물밑에서 활발한 작업을 펼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한이나 KB 등은 일본에서 또 POC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해외 송금 부분에 방점을 두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약간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뒤늦게 시작이 됐지만 어쨌건 이런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도권으로 이제라도 들어온다는 면에서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면 은행이나 연기금을 통해서 정부의 개입을 늘리려는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빨라지는 것의 장점과 이 정부 개입이 혹시나 가져올 그런 부작용, 시장의 그 활성화를 좀 더디게 할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법정 화폐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혁신을 중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금 국내 시장의 최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트렌드에 동참하려면 안정과 혁신 사이에 균형 잡힌 법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여겨보고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